네, 여러분은 지금 오키나와 hen자섬과 하마이가 섬 사이 바다를 보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중국에서 14년 이상, 필리핀에서 5년 이상, 그리고 일본에 정착한 지도 2년 차입니다. 20년 이상 해외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일본인 아내와 국제결혼해서 지금도 일본 오키나와에 살고 있어요. 나름대로 해외 경험이 풍부하다고 생각하는 국제아재예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오랜만에 토크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국제아재 하면 토크 영상인데, 일단 제가 최근에 너무 바빴어요. 바빠서 뭐 일주일에 영상 하나 올리기도 좀 버거웠고, 그리고 또 여러 일들이 겹쳐지다 보니까 라이브도 좀 띄엄띄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토크로 여러분들 찾아뵈니까 기분이 또 새롭네요. 오늘은 제가 바로 며칠 전에 실제로 겪은 이야기, 제 경험담을 하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일본 사람에게 감동받은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일본에 대한 좀 긍정적인 얘기를 진짜 오랜만에 해보려고 하는데, 정말 제가 감동받은 실화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골든위크라 그래서 5월 초에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아주 긴 휴가가 있습니다. 한국은 근데 이 노동절, 뭐 골든위크 이런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중국도 있어요. 라오동제. 그래서 중국도 요즘에는 조금 연휴가 짧아졌는데, 제가 살 때만 해도 한 일주일 이상 휴가가 있었어요. 근데 아무튼 이제 5월 초에 저도 저희 아내도 열흘 이상 이제 휴가를 받았어요. 그리고 오키나와 온 뒤로 제가 예전에는 별로 없었는데 캠핑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캠핑 장비들을 막 샀어요. 사고, 저도 초보 캠퍼고 저희 아내도 초보 캠퍼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더 자연 깊숙이 들어가서 캠핑을 하고 싶었지만 고생을 좀 덜 하려고 오토 캠핑장을 예약을 했습니다. 근데 이곳 오키나와에도 괜찮은 오토 캠핑장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골든위크고 많은 분들이 캠핑장으로 몰린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호텔에서 숙박을 하고 이러기가 좀 부담스럽잖아요. 캠핑장이 다 풀리 부킹인 거예요. 어렵게 캠핑장을 부킹을 하고 3일 동안 캠핑을 했는데요. 정말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어요. 오키나와 최북단에 있는 아주 좀 아름다운 그런 오토 캠핑장이었는데, 여러분들 오토 캠핑장 그러면 보통 되게 입장료가 있잖아요. 관리비를 받습니다. 그래서 뭐 물도 나오고 화장실도 있고 뭐 식기나 이런 것들을 좀 세척할 수 있는 그런 세척장도 있고 뭐 이러잖아요. 그것도 시설이 굉장히 좋은 곳은 아니지만 화장실도 있고 물도 있고 이런 이제 세척장도 있었어요. 화장실이 저는 가장 걱정이었거든요. 저보다 저희 아내가 이제 여자기 때문에 화장실이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남자 화장실 한 칸, 여자 화장실 한 칸, 딱 한 칸씩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캠핑하는 며칠 동안 너무나 깨끗한 수제식이었습니다. 그 재래식이 아니었고 너무나 깨끗한 쾌적한 화장실을 사용할 수가 있었어요. 중국 같았으면 아마 반나절도 안 돼서 도저히 거기 사용할 수 없는 아마 화장실이 됐을 거예요. 이렇게 문을 여는 순간 그냥 예.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도 관리를 안 해준다고 생각하면 아마 하루 정도만 지나도 굉장히 화장실이 되게 더러워졌을 것 같은데, 야, 여기는 저희 3일 동안 캠프하면서 항상 깨끗한 거예요. 물론 그 캠핑장을 관리해 주시는 노부부, 그러니까 노인네 두 분이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또 밤에 한 번씩 화장실 이렇게 간단하게 물청소도 해주시고 중간중간 쓰레기 같은 것도 이렇게 버려주시고 이런 간단한 관리를 하세요. 입장료도 받아주시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며칠 동안 화장실이 깨끗할 수 있을까? 저는 이건 바로 일본 사람들의 어떤 에티켓, 매너가 그만큼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되게 좀 예의가 바르다, 또 매너가 좋다, 에티켓이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거 사실이거든요. 또 일본을 또 무조건 이제 까재끼는 그런 유튜버분들의 영상 보면은 이렇게 뭐 일본 사람들이 뭐 남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고려해서가 아니라 이러이러한 교육적인 문제, 이러이러한 역사적인 또 당위성 이런 것들을 다 가져와서 원래 사람들이 남을 배려해서가 아니다. 다른 이유로 인해서 양보도 하고 뭐 남한테 피해를 안 주고 뭐 이런 거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사실 어떤 이유에서 보다도 일본 사람들이 남을 좀 생각하고 특히나 이런 공공장소나 공용 물건들을 깨끗하게 잘 쓰는 건 우리들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화장실에 볼일이 보고 싶은 거예요. 네, 큰 거였어요. 근데 갔어요. 남자 화장실 한 칸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저 말고도 한 명 정도 앞에 어떤 분이 이렇게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화장실을 보니까 관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손님이에요. 왜냐면 저희 캠핑 데크 옆인가 그랬을 거예요. 4인 가족이 오셨거든요. 제가 알아요. 아들 하나, 딸 하나, 그리고 부부. 그 남편이세요. 아버지. 이 사람이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아들이 뒤에 서 있고 아들한테 막 뭐라고 일본말로 그러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너 때문에 아빠가 이제 고생하잖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들한테 이제 좀 투덜투덜 대시면서 변기가 막힌 거예요. 보니까 상황을 이렇게 보니까 아들이 아마 볼일을 보고 휴지를 많이 썼나 봐요. 그러니까 변기가 막혔나 봐요. 그 변기를 그 아버지가 왜 그 변기 뚫는 그 까만 고무 공기 집어넣는 그거 있잖아요. 뭐 한국말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걸로 열심히 막 땀을 흘리면서 변기를 뚫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열심히 막 공기를 막 주입하다 보니까 그 오물이 변기에도 튀고 밖으로 나와가지고 바닥도 좀 더럽히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막 뻘뻘 땀을 흘리면서 한 뭐 5분 이상을 막 열심히 뚫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뚫었는데 거기에서 멈춘 게 아니라 이분이 호스를 쭉 긴 걸 갖고 와가지고 수돗물을 틀어서 본인의 아들이 막아놓은 변기를 뚫으면서 오물이 넘치고 변기에 묻고 바닥에 묻은 거를요 물청소를 싹 해가지고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티슈를 잔뜩 가져다 그거를 다 닦더라고요. 변기 엉덩이 닿는 부분에 이걸 다 닦아가지고 다음 사람들이 쾌적하게 쓸 수 있도록 완벽한 상태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야, 저는 이렇게 뒤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진짜 제가 감동을 했습니다. 뭐 중국 분들 이렇게 또 얘기하면은 또 어떤 분들은 혹시 악플을 다실 수도 있지만 중국 같으면은 진짜 그걸 누가 합니까? 그거는 가능하지 않는 이야기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한국 사람들도 아마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대부분 아마 절반 이상 그냥 갈 거리요. 그 사고를 일으키는 문제 당사자들은 아마 그 다음 사람이 이용하고 싶은 사람이 그거를 이제 못 견디고 관리하는데 얘기해서 그 관리하시는 분한테 이제 누군가 저렇게 변기를 막아놨다. 이걸 좀 어떻게 해소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본인이든 본인 가족이 그렇게 막아놓은 변기를 땀을 흘려가면서 그걸 다 뚫어놓고 청소까지 싹 해놓는 분들은 한국 분들 중에서도 별로 많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걸 하더라고요. 야, 제가 진짜로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남한테 정말 피해를 주려고 안 하고 그리고 남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그러한 에티켓이라든지 예의가 참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제 앞전 영상에도 일본 살면서 가장 제가 좋은 거 편했던 거 넘버원 1등을 찾으라면은 어디 가도 깨끗한 화장실을 쓸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제 영상을 올렸었는데 또 그 영상에도 뭐 아재님 뭐 신주쿠 도쿄 어디 가시면은 또 되게 더러워요. 아재님이 그런데 안 가봐서 그래요. 아예 일본에도 왜 그런 사람이 없겠고 왜 더러운 데가 없겠습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 거는 항상 비율적인 거라는 거죠. 제가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들을 비교했을 때 비율적으로 이런 이제 대중 에티켓이라든지 그리고 매너 이런 것들은 사실 일본 사람들이 정말 좋아요.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운전할 때도 진짜 중국 같은 경우 제가 운전을 하기가 너무너무나 싫었고 제가 그래서 늘 10몇 년 동안 중국에서 사업하면서 제가 운전한 적이 없다니까요. 늘 기사가 있었고 한국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운전을 되게 급하게들 하시잖아요. 요즘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운전 매너가.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진짜 양보 잘해주거든요. 진짜 잘해줘요. 비율의 문제인 것 같아요. 물론 일본에서도 뭐 운전 난폭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쓰레기 아무데나 투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남 생각 안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한국이나 중국보다는 그런 분들이 적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제가 일본 살면서 한 가지 좀 불편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일본에 사시거나 관광 오신 분들도 알 텐데 일본에 휴지통이 진짜 없습니다. 뭐 공원에 가거나 어디 유원지에 가거나 이런 공공 장소에 가면 휴지통을 찾는 게 하늘의 별따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네가 만든 쓰레기는 네가 집에 가져가서 알아서 처리해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그 뭐 이렇게 큰 가방 같은 걸 메고 있거나 그러면 내가 뭐 음료수를 마시고 그 캔 뭐 이런 쓰레기를 가방에 넣었다가 집에 가서 이제 처리하거나 그럴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 많잖아요.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에 콜라 캔을 하나 마셨어. 빈 캔을 계속 하루 종일 들고 다니면서 잘 보관하고 있다가 집에 분리수거하는 데다 버리거나 이런 건 좀 어렵잖아요. 뭐 담배 피시는 분들도 담배를 폈는데 그 담배 꽁초를 계속 자기 몸에 지니고 있다가 그걸 집에 가서 버린다거나.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휴지통이 너무 없기 때문에 누군가 화장실이든 어디든 이렇게 쓰레기를 딱 놓으면은 거기에 쌓여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중에서도 아니면 뭐 일본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휴지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일본의 거리나 뭐 공원이나 유원지나 이러한 특히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런 공간들이 굉장히 깨끗한 건 전 정말 되게 놀랍다고 봐요. 그건 바로 일본 사람들이 그만큼 매너가 좋다라는 거죠.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본인이 가지고
가져간다는 거죠. 예전에는 제가 이 쓰레기가 있으면 편의점들이 많잖아요. 편의점에는 이 휴지통이 다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 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편의점에서도 거기 이렇게 사인보드가 있어요. 외부 쓰레기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자기네 휴지통에다가 그런 이제 문구가 써 있습니다. 그 편의점 가서 마시고 거기서 발생된 휴지는 버릴 수 있겠지만 외부에서 가지고 온 쓰레기를 거기다 버리지 말아달라는, 그만큼 일본 사람들이 특히 공공장소나 이런 데서 본인이 그걸 사용하거나 했을 때 다음 사람이 사용하도록 깨끗하게 쾌적하게 잘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이러한 문화, 이러한 에티켓 그리고 매너 같은 경우는 실제 우리들이 좀 배워야 되지 않나 전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그동안의 토크 영상에서는요. 그리고 또 뭐 오키나와의 아름다운 자연이나 뭐 도쿄 이런 데 여행 갔을 때 일본의 또 여러 문화라든지 먹거리 또 자연 이런 것들을 브이로그 영상으로 많이 소개했죠. 이거는 또 일본에 대한 긍정적인 영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양쪽에서 참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만 그러나 요즘에는 저의 스탠스를 잘 아시는 분들만 남아 계셔서 조회수는 지질이 안 나오지만 그런 이제 댓글에 대한 스트레스는 없습니다만 또 오늘 이 영상 혹시 아자님 당신이 몰라서 그렇다, 일본 사람들이 안 그렇다, 되게 더럽다, 지저분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일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약간 멀티한 시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역사적인 또 정치적인 갈등이 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 지극히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저 역시도 그런 사람이었고 지금도 사실 그런 시각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지만 잘하는 건 잘한다, 배울 건 배우자, 또 우리가 주장할 건 주장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며칠 전 오키나와 한 캠핑장에서 있었던 실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자기 아들이 저질러 놓은 그 만행에 대해서 잘 깨끗하게 마무리와 청소까지 하고 뒷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신 그분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상당히 감동을 했습니다. 네, 이상 제 얘기가 재미있거나 또 의미 있었다 생각되시면 좋아요와 구독, 아니 악플만 달아주지 말아주세요. 네, 이상 국제아저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